네,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면 귀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내란 특검 첫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특검에서는 좀 어떤 점에서 의미를 두고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어떻든 간에 일단 양측 간에 사실 수사 받기 전부터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뭐 예. 수사 소환 시간이라든가 뭐 비공개 소환 문제 이런 점으로 좀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떤 포토라인에 세운 점, 그러니까 초반 기싸움에서는 일단 그 특검에서 좀 분위기를 잡은 듯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오후 수사 과정에서는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수사 주체 문제 가지고 이제 또 수사를 상당 시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수사 자체는 그 앞으로 향후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양측의 어떤 기싸움의 장면이 계속 연출된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석 방식부터 해서 처음에 오전에는 좀 조사가 순조롭게 이어지려나 싶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이렇게 내란 특검에서 첫 번째 조사 내용을 체포 저지 관련 조사로 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범죄 혐의,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주요 범죄 혐의 중 가장 큰 범죄 혐의가 지난 1월달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를 저지한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시민들도 그 당시 생중계로 체포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과연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이런 체포 과정을 저지한 이런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먼저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특검도 이 부분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예,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문제라서 가장 먼저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일단 이 체포 저지 관련한 조사가 중단이 됐던 이유가 조사자 박창환 총경의 교체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하면서 약 3시간 정도 조사가 중간에 이루어지지 못했었잖아요. 이 네네. 특검에서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랑 박창환 총경은 무관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신경전을 이어갔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윤 대통령 측의 어떤 뭐 일종의 기싸움에 예. 어떻게 일단 오전에 출석할 때 어떤 포토라인에 세운 점에 대해서 오후에 이제 일정 부분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기싸움에서 한번 여론전을 도모하는 의도로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한 주체는 경찰이 아니고 공수처였거든요. 예. 예, 공수처 검사가 오늘 조사한 게 아니고 경찰 그 당시 이제 뭐 김창완 총경이 지금 조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박창완 총경이죠. 그런데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조사하는데 그 당시 불법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이제 경찰 아니냐, 이런 좀 약간 법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을 좀 내세워서 수사를 좀 상당 기간 거부하였는데요. 예. 뭐 일단 어떤 뭐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전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싸움으로도 보이게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는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가로서 지내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차피 특검 측에서 밝히기로는 예. 이런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환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때 조사도 역시 경찰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혀놨거든요. 그럼 그때도 과연 조사를 거부할 것인가? 차라리 법리적으로 조사를 임한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거든요. 사실 예. 이런 모습이 절차적으로 좀 납득이 가는 상황인데 아예 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뭐 출석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랑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사실 예. 이런 전략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은
뭐 윤 대통령 측에게는 별로 이렇게 유리하진 않다.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을 때 1층 현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봉쇄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해서 모두 막고 지하에 대기하면 조사 거부로 간주하겠다. 좀 다소 강도 높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실랑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금 있었지만 오늘 출석을 할 때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뭐 큰 이런 잡음 없이 공개 출석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밝히기로는 그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겠다. 이 말은 이제 공개 송환에는 이제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특검 측에서 이거는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것을 간주하겠다. 그 말은 네. 뭐냐면 체포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을 한 거거든요. 이 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일단은 그 공개 소환에는 응하되 아마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여론전이라든가 기싸움을 할 것을 전략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오후에 있었던 그 조사 거부 아니었나 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사 중간에 잠깐 중단이 되기도 했었고 일단 조사를 한 시간 자체가 아주 길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오늘 안에 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추가 소환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측의 일정 조율이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은 거의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오늘 예. 10시에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간에 아직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검찰에 있었던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은 뭐 중간에 조사 거부하고 이런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은 약 4시간 조금 넘은 정도로 보여져서 오늘 뭐 특검이나 입장에서는 거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한 2, 3일 내지는 3, 4일 예. 이내에 아마 다시 조사 일정을 잡을 텐데 아마 이 과정에서 사기 조사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뭐 양측에서 날짜 지정, 또 시간대 지정, 또 공개 소환 문제 때문에 예. 계속 논란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근데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조사받는 측 입장에서는 불리해지거든요. 예.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 3일 이내에 다시 일정을 좀 잡는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텀이 긴 건 아니잖아요. 오늘 좀 양측의 쟁점이 있었던 조사자 교체 요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특검에서 일단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다시 일정을 잡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체포 저지 혐의 조사가 중단됐던 게 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오늘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특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사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초 처음에 조사를 했던 이 경찰 조사에 대한 명분을 특검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 상실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오늘 오전에는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후에 갑자기 조사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경찰한테 조사받을 때는 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의문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오후에 거부하는 것 자체가 뭐 형식적으로는 뭐 경찰이 해당 경찰이 뭐 체포 당시에 뭐 지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경찰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사실 특검 수사가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뭐 유법한 수사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여론전을 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칼자루는 특검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증거인멸 뭐 이런 혐의가 발견이 되면 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실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예. 또 그런 식으로 부당하다 생각하면은 법 절차 내에서 진술 거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품격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히려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오전에 이제 특검 측에서 밝히기로는 이런 뭐 체포 저지 혐의뿐만 아니라 어떤 군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비아폰 기록에 대한 삭제 의혹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관련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점은 윤 전 대통령 입장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좀 조사가 굉장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원칙대로 법리대로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은 특검이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이 시각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지금 이 현관 앞에 포토라인이 마련돼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출석을 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뭐 따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바로 곧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귀가를 네네. 할 때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그 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인들이 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사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수사의 부당성을 얘기하기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 입장인데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본인도 부담감을 느낄 것 같고요. 변호인들이 오늘 수사에 대해서 특검 측의 수사에 대해서 좀 부당성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이 조사 내용과 관련한 좀 질문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한 대로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한 조사는 중단돼서 추후에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지금 국무회의 의결이라든지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또 오늘 첫 조사이니만큼 아주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겠지만 좀 유의미한 진술을 얻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특검팀에서 질문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그 발동된 특검은 총 세 가지 지금 특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수사의 어떤 핵심적인 사안들은 이미 수사가 이루어져서 예.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되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군 고위 간부들도 상당 숫자가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또 새롭게 내기 위해서는 아까 오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체포 저지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그 당시 국무회의 당시에 국무위원들, 각부 장관들이 과연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되었는지. 왜냐하면 관여되었고 방조한 게 드러나게 되면은 또 이 특검 입장에서는 그 관련자들을 예를 들면 방조 혐의라든가 내란 관여 혐의로 또 기소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 있거든요. 예.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특검은 그렇게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국무회의의 그 당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과연 어떻게 그 국무회의 진행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그 계엄 선포하기 전에 예. 이미 계엄과 관련돼서 어떤 국무위원들과 구체적으로 의논한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은 이삼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단수 조치했다는 의혹도 제기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면 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서도 CCTV 확인 결과 본인들이 진술한 것과 좀 다른 어떤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할 것이 많아서 아마 오늘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조만간 또 소환해서 나머지 것도 다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조사 관련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